다리미 패밀리 사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혈압약 먹었나? 헛것이 보여. 헛것이 보인다고. 다리미의 할아버지 이만득은 2살 연상인 안길래 할머니를 향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혈압약을 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두려움에 떨던 안길래는 땅속에 파묻힌 가방의 정체를 확인하고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서 금방이라도 큰일 날 뻔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만득과 안길래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복지관 나들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양길순이 땅에 무언가를 묻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100억 돈다발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만득과 안길래는 아들 이종구의 제사상에 올릴 고사리는 직접 캔 것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복지관 선생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일행과 떨어져 고사리를 찾다가 실종이 되었는데 전날 이종구가 꿈에 나와 똥을 왕창 싸는 꿈을 꾸었던 안길래는 이종구가 주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만득은 목에 문신을 한 양길순을 떠올리며 이 돈은 필시 깨끗하지 못한 돈이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안길래를 설득하면서 다시 파묻고 내려오다가 고봉이를 만나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져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산에서 본 돈가방이 자꾸 떠올라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두 사람이 돈가방을 영영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돈가방은 백곰의 딸 백지연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세 하나 안 내고 물려받은 돈으로 15년만 채우면 온전히 백지연의 몫이 될 돈이었는데 백곰이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오기사는 러브캐피탈 전 사장인 양길순과 짜고 그 돈을 훔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백지연은 그 돈 중 일부를 들고 중개업자를 찾아가 계약을 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만류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요. 하루아침에 털리고 나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백지연은 털린 돈 100억도 문제지만 지승돈과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승돈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다가 그 거짓말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승돈은 과거에 어떤 여자에게 호되게 속은 후로는 일에만 빠져 살았다고 하였는데요. 아내인 백지연이 사채를 하든 명품을 줄줄이 사든 아무리 철없는 짓을 하고 다녀도 거짓말만 안 하면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지연이 집안에 비밀 금고를 15년간이나 숨겨두었다가 강도에게 털리고 말았다 하니 백지연과의 이혼은 둘째치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 지승돈이 열심히 일어놓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지승돈은 큰일이 아닌 것처럼 서강주와 백지연과 입을 맞췄지만 다리미의 오빠인 이무림은 백지연의 드레스룸에서 나는 탄내를 맡고 사건 현장에 떨어진 단란주점 홍보용 라이터를 발견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연인관계였던 오기사는 이무림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고 100억을 훔친 뒤 인천항에서 밀항선을 탈 계획이었던 양길수는 오기사가 경찰에 잡히자 밀항 계획에 차질이 생겨 돈을 마땅히 숨겨둘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길수는 그 돈 가방을 산에다 파묻고 시간을 벌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만득과 안길래의 눈에 돈 가방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다리미의 수술은 10번도 더하고도 남을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만득과 안길래는 이름도 청렴빌라에 살고 청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동네에서 누구 집에 10원 한 푼 없어져도 이웃들이 금방 찾아주는 맑고 청렴한 동네에서 최고령으로 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사는 노장 커플이었는데 남의 돈을 탐낸다는 것은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득은 돈만 있으면 다리미가 수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5화에서는 고봉이가 가족들에게 돈을 융통하려 하다가 갈등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이만득도 어쩔 수 없이 산속의 돈가방에 집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이 아주 없다면야 모를까 돈만 있으면 자식이 눈을 뜰 수 있다는데 8억이 아니라 80억이 든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봉이는 8억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여 이사를 갈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무림의 장모는 자신의 딸 송수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달라며 고봉이에게 1억을 건네주고 간 상황이었고
구질구질한 집이 싫어서 독립한 이차림에게 보증금을 빼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차림은 항상 가난에 허덕이며 자식들까지 모두 나서서 세탁소 일을 도우며 자랐던 과거에 실증을 느껴서 성인이 되자마자 고봉이에게 돈을 얻어 따로 방을 구해 살았는데 지승그룹의 패션 디자이너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밤낮 이다림에게만 신경을 쓰는 엄마 고봉이를 보고 자라면서 다림이에게 경쟁의식까지 있는 이차림이었는데요. 다림이의 수술을 위해 방을 빼라고 하는 엄마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고봉이는 돈 나올 구석이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다림이의 고모부에게까지 찾아가서 돈을 빌렸는데요. 다림이의 고모 이미연은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보릿자루 신세가 된 아들 신이를 앞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고모부는 고봉이에게 돈을 선뜻 빌려주면서 신이를 맡기려는 기회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고봉이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다림이가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림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시간이 촉박한 다림이에게 당장 8억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주는 재벌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림이의 눈밖에 나도 너무 멀리 났기 때문에 다림이 근처에 얼씬하기도 힘든 입장인데요. 편의점에서 기분 나쁘게 서강주와 재회한 이다림은 자신을 따라오는 서강주를 쫓아내려다가 지팡이를 부러뜨렸고 서강주는 이다림과 다시는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지팡이를 10개나 사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이다림은 자신더러 평생 지팡이나 짚고 살으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며 서강주가 준 지팡이는 쓰지 않았는데요. 5화에서는 서강주와 술을 마시면서 조금은 화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다림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강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다림이를 강주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다림이의 눈은 과연 누구의 돈으로 열리게 될까요? 다림아, 지팡이 하나만 사. 엄마가 너 지팡이 더 스릴없게 해줄 거야. 고봉이는 다림이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다림은 꿈에 엄마가 나타나 물속에 빠진 자신을 구해내며 공양미 300석을 해준다는 말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고 펑펑 울었지만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엄마가 또다시 주사비 때문에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변변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세탁소 일이나 조금씩 도와주는 게 전부였던 이다림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평생 살아갈 수는 있지만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어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의 내면과의 갈등과 가족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5화에서는 극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봉이는 이무림의 장모가 주고 간 돈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돈은 우리 무림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던데 차라리 무림이가 처가에 들어가고 이 돈을 내가 잠깐 쓰면 안 될까? 이것만 있어도 한쪽 눈은 당장이라도 주사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라도 빨리 보는 게 우선이잖아. 고봉이는 이무림에게 부탁을 해보는데요. 무림아, 낮에 수지 어머니가 이걸 주고 가셨다 하며 1억이 든 봉투를 내보이는데요. 이무림은 이게 뭐예요? 이무림은 1억을 보고 놀라는데요. 고봉이는 너희들 신혼집 전세금 해결하라고 주고 가셨어. 너한테 주면 절대 안 받는다고 말이야. 너는 무슨 돈이 있다고 전세금을 마련한다고 했었니? 내가 보기엔 너희 장모는 니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하는 눈치던데. 넌 사돈 어른이 많이 불편하니? 고봉이의 말에 이무림은 전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 성격. 하자 고봉이는 그래 알지. 내가 네 성격을 왜 몰라. 너도 네 아버지처럼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절대 안 본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이번만 네가 생각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다. 너 몇 년간만 처가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좀 쓰자. 하자 이무림은 어머니가 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 돈 어머님이 받으셨으니까 어머님이 다시 돌려드리세요. 하자 고봉이는 그래 돌려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돼. 엄마가 급히 좀 쓸 때가 있어. 우리 다림이 수술하면 볼 수 있대. 이무림은 그 수술이 얼만데 남의 돈까지 써야 해요? 하자 고봉이는 양쪽 수술하는데 8억이 든대. 엄마가 좀 가진 돈도 있고 어떻게든 모으면 두 눈은 다 못해도 한쪽이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돈을 좀 보태면 말이야. 하자 이무림은 확실히 다림이가 본다는 보장은 있어요? 무슨 수술이 8억씩이나 해요? 엄마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니에요?
다림이도 엄마가 이러시는 거 알아요? 고봉이는 내가 다림이에게 수술시켜준다고 약속했어. 너는 다림이 오빠잖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고봉이는 이무림을 설득하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장모님 돈을 우리 마음대로 다른 일에 쓸 수는 없어요. 전 어머님 말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하자 고봉이는 너는 다림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다림이도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지금 누구 돈 따질 때가 아니야.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난 다림이 수술비 마련하고 싶어. 전세금 나 좀 주라 무리마 제발. 하자 이무림은 이 돈 쓰기만 해요. 나 가만 안 있습니다. 다신 어머니 안 볼 거예요. 하고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이무림이 나가자 이차림이 들어와 고봉이에게 따지는데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전세 보증금 빼라고 닥달하신 것도 모자라 오빠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엄마가 사방팔방 아무리 뛰어다니셔도 다림이 수술비 못 구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다림이가 엄마한테 사정했어요?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하자 고봉이는 다림이가 그럴 성격이야? 잔말 말고 너는 원룸이나 빨리 처분할 생각해. 엄마 정말 시간 없다. 하자 이차림은 엄마 우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다림이 수술할 방법은 없다고. 돈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나는 엄마가 이래서 너무 답답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다 엄마 때문 아니야? 안 되는 고시 공부 자꾸 하라고 등 떠민 거 다 엄마 때문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가 속병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지. 엄마는 포기를 몰라. 그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알아? 다림이 눈은 다림이더러 해결하라고 해. 하자 고봉이는 이차림의 뺨을 세게 때리며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말을 그것밖에 못해? 남이라도 그런 말은 못하겠다. 내가 포기란 거 알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살지도 않아. 엄마도 엄마 인생 있는데 왜 이러고 살겠어? 나한테 니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살고 있는 거야. 니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라고. 이차림은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다림이 수술비 대줄 수 없어. 다시 이 집 구석으로 들어와 살긴 싫다고. 엄마 궁상 떨며 사는 모습 지긋지긋해. 엄마도 괜히 오빠 장모님 돈 건들어서 오빠 힘들게 하지 말고 다림이 수술 포기해 그만. 이다림의 수술 비용 때문에 집안을 시끄러워지고 이다림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고모인 이미연이 문을 열고 확 들어옵니다. 다림아, 네 엄마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하자 이다림은 고모 지금 화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자 이미연은 넌 알 거 없고 엄마 나오라고 해. 사람 창피하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누구 이혼당할 일 만들 일 있어? 하자 이다림은 고모 왜 그러시는 건데요? 고모가 왜 이혼을 당해요? 이미연은 네 엄마가 신이 아빠한테 돈을 뜯어갔어. 돈 뜯어가는 처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신이 아빠가 이혼하재잖아. 나 이혼당하면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알아?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내놓고는 무슨 염치로 돈을 가져가. 이다림은 돈을 가져가요? 고모한테서 엄마가요? 이다림은 자신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느라 엄마가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거기다가 앞집 부동산 아줌마가 찾아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다림아, 너희 집 이사를 가도 세탁소는 그대로 할 거지. 엄마한테 잘 말해서 세탁소는 그냥 하자고 해. 니들 하루라도 안 보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네 엄마는 왜 이사를 간대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다림은 우리 집이 이사를 간다고요? 전 그런 말 들은 거 없는데. 우리가 왜 이사를 가요? 이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 사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자 부동산 아줌마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니들 걱정할 것 뻔히 아는데 솔직히 말을 하겠어?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 보니 큰 돈이 필요한 모양이던데 누구 수술비 같은 게 필요해진 건가? 하여튼 네 엄마 속은 너무 깊어서 알 수가 없어. 이다림은 단번에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사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엄마가 힘든 거야. 나 그냥 수술하지 말까. 평생 지팡이 짚고 살면 뭐 어때? 이다림은 서글퍼지기 시작하는데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오늘따라 술이 맹물처럼 싱겁게 느껴지는 것이 짜증까지 날 지경인데요. 포장마차 아줌마에게 아줌마 술 안 팔고 혹시 물 파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속이는 거 아니죠? 하자 포장마차 아줌마는 내가 아가씨가 눈이 보이는지 어떤지 어찌 알고 속여요? 아가씨 안 보여요? 보이던 안 보이던 간에 술 들어가면 다 한 가지요. 안 취한다고 하는 거 보니 고민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가 보네. 혼자서 그만큼을 마시고도 멀쩡하구만. 아가씨 밤길 어둡고 무서운데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요. 하자 이다림은 저는 밤이나 낮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마셨어요 제가? 이다림은 술값을 계산하려는데 돈이 모자르자 서강주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는데요. 서강주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날 내쫓더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하고 투덜대면서도 괜히 나오고 싶어집니다. 술에 잔뜩 취한 다림을 보고 강주는 혼자 뭔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거야? 여자가 혼자 위험하게. 하자 이다림은 너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 아니지? 네가 날 걱정할 리가 없지. 하자 서강주는 걱정이 안 되면 왜 나왔겠냐? 그리고 너는 네 남친 안 부르고 나는 왜 불러? 혹시 너 남친한테 차인 거야? 와 그놈. 역시 생긴 대로 노는구만. 처음 볼 때부터 깡패 스멜이 확 났었어. 하자 이다림은 너 태웅이 오빠 욕하지 마. 나 차인 거 절대 아니거든. 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자 서강주는 아니긴 뭘 아니냐. 여친이 밤새도록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그럼 그 자식은 뭐하고 있는 거야? 남친이 아니면 나대지를 말던가. 금방 뽀록날 짓을 왜 해? 하자 이다림은 서강주 너 자꾸 헛소리하면 지팡이로 맞는 수가 있다. 하자 서강주는 그래 또 때려라 때려. 그래봤자 네 지팡이만 부러지지. 이다림은 나 너 안 때려. 이 지팡이는 태웅이 오빠가 사준 거니까 부러지면 안 돼. 서강주는 내가 준 거는 왜 안 써? 내 거는 뭐가 묻었냐? 그래 너는 좋겠다. 여기저기서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사람 많아서 인생이 아주 편하겠네. 하자 이다림은 너 말 다 했어? 내가 편하다고? 나 한 번도 편한 적 없거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 하자 서강주는 네가 다른 사람 힘든 거 안다고.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잖아.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빨리 걸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너 솔직히 고집이 넘세. 어휴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앞날이 걱정된다. 하자 이다림은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래 나는 가족들 사람들 피나 빨아먹는 흡혈귀다 어쩔래. 이다림이 흥분조로 말을 하자 서강주는 아니 뭐 꼭 흡혈귀까지. 내 말은 네 성질 좀 죽이라고 말한 거야. 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다림은 자신의 속도 모르고 훈계하는 서강주가 얄밉기만 합니다. 한편 산에서 돈가방을 보고 온 안길래는 며칠 잠을 못 자서 수척해지는데요. 밥을 먹어도 돈 생각이 나고 물을 마셔도 돈 생각이 나고 돈 생각하다가 넘어지기도 일쑤입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고봉이는 이만득에게 어머님이 산에 다녀오신 후로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은 건 아니실까 걱정이 되는데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자 이만득은 지난번 검사받은 거 결과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애미야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고봉이는 그치만 어머님이 자꾸 웃으시고 하다가도 제가 뭐라도 물으면 정색하시는 게 이상해요. 그날 산에서 별일은 없으셨죠? 하자 이만득은 별일은 무슨 나랑 같이 산속 헤매다가 너 만나서 내려온 게 다야. 하자 고봉이는 그럼 건강검진 결과 나온 거 저도 보게 줘보세요. 하자 이만득은 그거 별 이상 없어서 버렸는데 우린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 말어. 고봉이는 이만득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버렸단 얘기에 더욱 의심을 합니다. 혹시 어머님께 치매가 찾아온 걸까? 왜 자꾸 웃으시지? 하는데 이다림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엄마 나 수술 안 받아. 나 그만 포기할래. 아빠처럼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언니 오빠한테 천덕꾸러기가 되기는 싫어. 하자 고봉이는 다림아 왜 포기를 해? 안 돼 엄마는 포기 못해. 네 아버지랑 엄마는 경우가 달라. 아버지는 가망 없는 싸움에 매달린 거고 넌 돈만 모자른다 뿐이지 수술 방법이 확실히 있잖아.
하자 이다림은 엄마가 여기저기 동구하러 다니는 거 다 알아. 나 그거 못 보겠어. 고봉이는 나는 네가 평생 앞 못 보고 사는 거 못 보니까 엄마 말 듣자. 엄마는 꼭 너 보게 해줄 거야. 그깟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엄마는 하나도 안 창피해.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8억 만들 수 있어. 다림아, 엄마만 믿으라고 했지? 이다림과 고봉이는 서로 안고 오는데 이 장면을 안길래가 엿보고 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림이가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는 말이야? 이 일을 어째야 해? 안길래는 이만득에게 돈가방을 찾으러 가자고 조릅니다. 만드가 우리 다림이가 수술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대잖아. 우리 그 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쓰자. 별로 티도 안 나겠더만. 다림이 수술부터 시키고 우리가 벌어서 채워놓자 만드가. 하자 이만득은 누나 내일 모레 황천길 예약해놨는데 언제 벌어서 채워넣어? 그거 찾으러 갔다가 그놈 만나서 돼지면 어쩌려고 그래? 하자 그놈 만나 주구나 집에서 주구나 50보백보 아니여. 우리가 종구도 못 살렸는데 다림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어? 그 돈 종구가 다림이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보낸 돈이 맞구만. 뭘 그래? 이만득은 안길래의 말에 흔들리고 마는데 산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길을 잃으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자 안길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다 손을 써놨어.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뒀어. 하자 이만득은 역시 누나는 스킬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녹슬지 않아서 그러니 연하인 나를 꼬셔서 평생 데리고 살고 있지. 참 볼수록 대단혀. 이만득과 안길래는 좋은 날을 잡아 돈을 가지러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고봉이의 눈에 딱 걸리고 맙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복지관 여는 날도 아니시잖아요. 여기까지가 다림이 패밀리 5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이만득과 안길래는 고봉이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산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봉이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말까요? 시간이 없는 다림이에게 산속의 돈가방은 하나뿐인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림이가 빨리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